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자, 3, 4명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기 마음은 당연한 거고 자기 몸뚱아리야. 몸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몸이다. 내 육체다. 내 몸뚱아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툭하면은 입버릇처럼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다. 아래아식의 번뇌는 그대로 남아있다. 죽는다고 고통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 몸이 소중한 거. 그런데 젊은 사람들 뭐 쉽게 세상을 만만하게 봐갖고서는 툭하면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자살하고 너 죽고 나 죽지 해서 여자를 찔러 죽이고 지도 죽는 경우 있고 여자만 죽이면 지는 잡혀가고 감옥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 다 다르잖아요. 그 업이라는 게 전생 그 업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그분이 가게를 해. 씨앗 가게. 근데 아이 세상에 불자인데 나한테 꼭 합장하고 아침에 만나거든요. 가끔. 가게 임대를 갖다가 40년간을 갖다가 조그만 가게거든요. 아버지가 있을 때 40년을 운영했던 그 가게인데 100만 원씩을 냈다는 거예요, 한 달에. 이게 다 법문이에요, 여러분들. 유식 법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100만 원씩 냈는데 이 건물주가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40년간 있었으니까. 아들이 한 40살 됐는데 아들이 넘겨받았어. 아들이 이놈이 넘겨받자서 임대를 250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재계약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불자인데 이제 자기가 78인데 살아야 얼마나 사냐고. 그러지 않아서 장사도 안 되고 사는 것도 힘들고 때려칠까 말까 하는 도중인데 너무 고통을 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딴 사람이 들어온다 그래서 250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계약서를 쓰면서. 근데 장사하는데 그 돈을 갑자기 옛날에 100을 내다가 250이니까 칼 하나 넣고 다니면서 그놈만 나타나면 죽이려고 지금 화두가 어떻게 하면 이놈 나타나면 찔러 죽이는가. 내가 살아서 다 살았는데 78이면 살만갔는데 요 놈은 나 반드시 약질 같은 놈 아버지 맞으면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던 거예요. 그러다 날 만났다는 거예요. 계속 화두가 죽이는 게 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님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번뇌지. 괴롭지 이 사람은. 죽이는 것밖에 없대. 나타나면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이냐 그러면 그럼 보통 스님들 같으면 에휴 참으셔야지. 살인을 하면 되냐고. 불교에선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할 텐데 나는 죽여버리라고 그런 악질 같은 놈이 어디냐고. 죽여 못 죽여도 잘못됐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정신 바짝 드는 그런 거야. 스님이 어떻게 죽이라고 할 수 있냐고. 죽이고 싶다면서요. 그러니까 에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스님이 갑자기 죽이라니까 죽이기가 싫어졌대. 그리고 그게 쌓인 스트레스가 해소된 거야. 살인의 종자가 있는 사람 같으면요, 나한테 묻지 않고 벌써 죽여. 그래서 이제 잘 지내요. 그래서 이제 화는 나지만 그냥 뭐 놀면 또 뭐 하냐고, 그냥 고비가 지나갔어요. 그 뭐냐 하던 질 알도 멍석 깔면 안 한다고. 이제 유식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유식은 오로지 유자 알식자거든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식하고 마음하고 뭐가 다르냐? 식이라고 할 때 8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 따라하세요. 식이 마음이고 마음이 식이다. 그러나 마음이라 할 때는 하나만 얘기할 수 있지만, 식이라고 할 때는 일식서부터 80까지 안이비설신이 눈으로 보는 게 일시, 번호를 매겨서 8단계로 얘기할 수 있다. 마음을 세부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안이거든요. 귀로 듣는 거, 귀자. 그거 2번째야. 3번째 냄새 맡는 거 3번째야. 삼식. 그 다음에 혀로 맛보고 말하고 입은 사식이야. 바디, 온몸. 그러니까 이 유식에선 뇌라고 따로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뇌는 육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오식 하면은 안입이 설신 하면 몸신자에 뇌가 포함되는 거야. 옛날에 뇌의 중요성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 할 때 안식의 눈이 제일 중요해. 1.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게 2번째, 냄새 맡는 게 3번째, 그 다음에 맛보고 말하고 하는 입이 4번째, 뇌를 포함해서 몸 전체의 밑에까지 오식, 그걸 갖다가 오식이란단 말이에요. 바디, 온 몸 전체를 갖다 육체를. 그래서 이게 일식서부터 오식까지 육체에 해당되는 게 5개가 있고, 도화기 3개는 눈에 안 보이는 마음에는 3가지가 있어. 그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육식이라는 게 있어. 육식은 뭐냐면 오식을 컨트롤하는 거야. 육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사령특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육식이야. 따라하세요. 6번째 식은 육체가 1번서부터 6번까지 안이비설신이, 의는 육식인데 의식이라 그러잖아. 저 사람 의식이 있어 없어? 저 사람 의식이 나간 것 같아. 그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지를 컨트롤하는 것이 육식이에요. 그러니까 육식은 몸을 담당하고 있고, 몸이 육식한테 보고하고 육식이 몸을 보호하니까, 여러분들 몸을 갖다가 잘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다는 거는 몸을 신경을 안 쓰고 서서 그런 거야, 보살님. 그냥 바쁘게 쓰고 많이 쓰니까 무릎이 아픈 거야. 허리고 관절이고. 난 보살님 허리 까딱하네, 무릎도 까딱하네. 하나도 안 아파. 허리고 무릎이고 관절이고 튼튼해. 참선을 그렇게 했는데 그거 왜 그러냐? 다리가 뻗어준다 이거요. 요령껏. 무슨 극기 훈련하냐고. 그걸 잡은 사람 다 관절이 날라가, 보살님. 고관절이 날라가고, 허리가 그냥 아파 그냥 막 하고. 그 모든 거는 보살님 무리할 때 병이 오는 거야. 그다음에 오장육부도 마찬가지야. 음식을 먹고 음식이 어떻게 소화가 되나 안 되나, 나는 절대로 보살님 보기하고 달라. 밀가루 음식을 안 먹어, 보살님. 특별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먹거든. 그 아무것도 모르고 스님들이 뭐 국수 좋아한다 그러고, 그건 보살님 아무것도 모르고 한 소리야. 국수가 무슨 영양가 있어? 방부제가 들어왔는데 스님들은 국수를 좋아한다고 뭐니. 이거 뭐, 그는 100년 전 얘기, 과학을 모르고 영양학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보살님. 그런 말에 떨어지면 안 돼, 보살님. 잡아쓰는 게 법. 새벽 3시에 꼭 예불한 법이 어디 갔어, 보살님? 상황에 따라 안 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미리 할 수도 있는 거지. 잡아쓰는 게 법이라고. 밤 9시에 내일 새벽 3시에 해야 될 거, 스님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부처님 제가 미리 좀 땡겨 하겠습니다. 그러라 그러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게 불교겠냐고, 보살님. 여긴 낮인데 미국은 밤이야. 그럼 여기 한국 시간으로 맞출 거요, 미국 시간으로 맞출 거요?
한국에서 미국 시험 맞으면 안 맞고 미국에서 한국 시험 안 맞아. 둘 중에 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잡아쓰는 게 뭐 이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보살님 불법은 이게 불법이야. 따라서 잡아쓰는 게 법. 자기 합리화를 잘 시켜야 된다. 자기 이익이 어떤 것이 더 큰가를 잘 생각해야 건강관리도 하고 사람 관리를 해서 이익의 이익을 따지다 보면 성공한다. 이걸 이익주의자라는 거예요, 보살님. 노숙자나 망한 사람들은 이익주의자가 아니야, 보살님. 여긴 자본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하다가지만 이익주의자들은 아니 보살 어디 가나 알랑방구 잘 끼고 딱 납작 엎드리면 엎드리는 게 이익이 된다며, 보살님. 엎드리는 거야. 주먹이 운다. 때리고 싶으면 참는 거지. 아니 그거 치사해도 납작 엎드려야지. 그래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보살님. 어디 가나 납작 엎드리지. 옛날에 보살들 중에서도 어떤 보살은 스님들한테 승질내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납작 들어가 한 귀로 듣고 흐르면서 아이 그러시냐고 그러고 하면 될 걸 왜 욕하냐고 따지면 싸움밖에 더 돼. 보살님 저 사람이 쌓인 게 얼마 많으면 풀을 데가 없어갖고 나한테 와서 괜히 승질내는 거야, 보살님. 막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짜증나고 그냥 화가 난다고. 그런 사람 있죠, 보살님. 별을 사람 왜 없겠어. 그래갖고서는 납작 엎드려야 돼, 보살님. 엎드리는 게 이익이 되는 건지,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게 이익이 되는지 그만두는 게 이익이 되는 건지, 명예퇴직금을 미리 받고 나오는 게 이익이 되는 건지 안 받는 게 이익이 되는 건지, 오늘 물건 사는 게 이익이 되는 건지 물건을 얼른 샀지만 다시 바꾸는 게 이익이 되는 건지, 버스를 타는 게 이익이 되는 건지 지하철 타는 게 이익이 되는 건지, 오늘은 밥을 해먹는 게 이익이 되는 건지 나가서 사먹는 게 이익이 되는 건지, 이익의 이익을 따라다니면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고, 손해에 손해를 보는 사람은 망해가고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보살님. 병자가 되는 거고. 의사 말을 100% 믿으면 안 돼요. 의사는 신이 아니야. 의사도 아파요, 보살님. 그렇게 건강관리하라고 해도 의사들 다 죽잖아, 보살님. 의사들도 보살님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보살님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돼. 보살님 내과 의사들 손님 오면 띵동 3분 진료지만 또 들어와 또 얘기해야 돼. 진이 빠지지, 보살님. 검사 판사들 뭐 그거 안 그럴 것 같아, 보살님? 진이 안 빠질 것 같아? 보는 게 얼마나 많어. 장사 안 된다는 소리 하면 안 돼. 여기 자본주의라는 것은 손님한테 잘해야지, 보살님. 그게 기술 아니야? 기술이 상술이라고. 상술. 상업도 기술이라고. 상술. 비즈니스도. 영어로 퍼스트컴 퍼스트 서비스. 항상 서비스를 자기한테 잘하면 상대한테 잘해주는데 항상 서비스업이 아니야, 보살님. 그걸 못하면서 무슨 장사한다 그러고 장사 안 된다 그래요, 보살님. 1000년 전에도 불경기 있었고 지금도 불경기 있고 1000년 전에도 불경기 있어. 똑같은 거야, 보살님. 강한 사람만 살아남아. 따라하세요. 강한 사람만 살아남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신심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약자는 짓밟히고 버림받고 구박받고 패자가 된다. 망한 사람은 불평불만이 꽉 찼다.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건 불평불만자들이 그러지. 보살 재벌이 지나간 사람 때리거나 재벌이 보살 사람 죽이는 거 봤어? 사회 불평불만자들이 확 있으면 그냥 내 눈에 걸기만 하려다가 그러는 거야, 보살님. 그건 종자라는 거야, 우리 불교에서 얘기는. 그래서 다시 유식 얘기하지만, 유식이라는 게 대단한 건 마음 하나, 일체 유심조다고 마음 하나가 마음을 8개로 쪼개서 보는 거야. 몸에서 안이비설신의, 몸에서 5가지의 판단을 내리는 마음이 있어. 판단. 눈 알이 보는 거 아니야. 눈알은 헤드라이트하고 똑같아, 보살님. 헤드라이트를 켜기 전에 뭐 해야 돼? 안에서 보살님 운전석에서 헤드라이트 보도를 눌러야 될 거 아니야. 빵빵 하고 싶으면 보도를 눌러야 빵빵하지. 차가 먼저 알아서 빵빵거리지 않잖아.
명령, 마음의 명령을 내는 걸 육식이라고 그래요, 보살님. 따라서요. 육식은 안이비설신이를 통제하고 보호를 받기도 하고 명령 내리기도 한다. 육식은 사령탑이다. 그래서 육식에서 모든 걸 다 하는데 눈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살님. 그래서 안가에 가면 써 있어. 몸은 한 양, 눈은 99냥. 그래 영업이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안가에는 그렇게 써 있어. 눈이 중요하다고. 못 봐봐. 여러분들이 장님이 된 다음에 100억 있으면 뭐 할 거야, 보살님. 눈이 떴을 때 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억짜리 갖고 다니는 거야. 양쪽 눈으로만 다 보는 거 대단한 거니까요, 보살님. 눈이 일식이야, 제일 중요해. 두 번째, 귀가 두 번째야, 보살님. 냄새보다 더 중요해, 귀는. 들어야 살 거 아니야, 귀머거리가 돼봐, 보살님. 귀머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살님 장애인 수화를 하는 거야. 텔레비나 이런 큰 할 때 수화하잖아, 보살님. 그래서 수화하는 사람을 두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우니까 텔레비나 이런 데 자막을 넣는 거야. 자막으로 이해하라.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가 두 번째란 말이에요, 보살님. 세 번째 냄새 맡는 거. 가만히 깜깜한데 눈으로는 안 보여. 깜깜한 방 안에서. 귀로 듣는 것도 아니야. 근데 냄새가 탄내가 나는 거야. 연탄가스 냄새 나오는 거. 근데 뭐 그럼 나가봐라고. 지금 이 탄내가 난다고 불 나는 거 나가보라고. 또 멀리서 고기를 구워. 고기 냄새를 맡아. 그 세 번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게 코란 말이요. 코가 아무리 냄새를 잘 맡는다 해도 전쟁이 나면 화약 냄새가 나나 볼 동안 다 죽지. 눈으로 봐야 대포가 떨어진 걸 보고 피하기도 하고 총알이 날라오는 거 보고 피난 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가 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살님. 두 번째 귀는 뭐냐? 눈으로 듣는데 대포 떨어진 소리를 못 들어. 총소리를 못 들어. 누가 불러도 못 들어. 그러니까 보는 게 더 중요하고 듣는 건 그래도 두 번째 대가야. 세 번째 냄새는 안 보고 안 듣지만 냄새 맡는 기능이 따로 있어. 코로. 그건 세 번째야. 그다음에 맛보는 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보살.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하는 거. 맛을 봐야 신맛이지 단맛이지. 맛을 보고 맛을 알잖아. 혀로. 혀의 기능. 그래서 혀가 보살 말을 하잖아. 혀가 기가 제일 센 데가 혀야, 보살. 혓바닥이. 우연히 혓바닥으로 보살 무슨 혓바닥으로 무슨 남녀지간에 뽀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를 교류하는 거야, 보살님. 혀에 에너지가 균도 있다. 보살님. 살균이 되니까 움직이는 거지. 균이 많으면 보살님 이렇게 혀가 움직이지 못해. 유익균이 해로운 균을 다 침투하면 다 해. 이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혀가 말랑말랑하고 엄청 말을 많이 하려면 기가 제일 센 데가 혀야. 그래서 종기 같은 거 혀로 빨아주잖아, 보살님. 혀가 중요한 거니까요, 보살님. 말을 하잖아. 그 모든 에너지는 혀에 뭉쳐있어. 그 언어를 구사하게 되고, 아니면 저 맛을 보게 되고, 신맛, 단맛, 짠맛 하게 되고. 그래서 혀에 모든 기가 있는 거야. 혀를 통해서 나오는 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인공호흡 같은 거 할 때도 혀를 대고 입을 대고 자잖아. 하면 바람이 몸에 있는 바람이 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야. 혀끝으로 보면 다 하는 거야. 죽으면 죽을 때 되면 혀가 굳어 서서 에너지가 빠져나서 그걸 사식이라는 말이야. 사식. 입을 네 번째. 신체 그 바디. 우리 몸은 다섯 번째야. 몸은. 그래서 몸을 갖다 유식에서는 유신근이라는 용어를 써. 육체다 이렇게 안 써. 바디 이렇게 안 해, 보살님. 영어로 바디. 따라하세요. 유식에서는 전문 용어로 유신근. 신체에 반드시 뿌리가 있다 이거야. 안이비설씨가 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유신근. 유신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몸은 바깥을 상대하고 있는
눈, 귀, 코가 몸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바깥 대상을 보자. 눈이 보살 보려고 있는 거고 귀가 들으려고 있는 거 아니야. 바깥 냄새 맡으려고 있는 거 아니야. 입으로 말하고 맛보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신체 이 바깥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전방에서 딱 툭 튀어나온 데가 1번으로 보초 쓰는 것처럼 내보낸 게가 눈알이야. 눈알. 눈. 그리고 안경은 어릴 때 쓰고 그런데 안경은 치료가 아니야, 보살님. 안경은 한 번 쓰면 평생 써야 되는 거야. 그건 참 웃기더라고, 내가 볼 때는. 이 신경으로 가는 보살님, 그 핏줄이 있어. 핏줄이 약간, 세균들이 들어가면 보살 거기, 그 균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시력이 나빠지는 거야. 그거 뜸 한 번만 작게 좁쌀등, 성냥깨피에 5분의 1 되는 걸 말아갖고, 눈하고 이렇게 눈꼬리에서 귀 있는 데 가는데 중간에 핏줄 있어. 거기다 뜸 2번만 딱 한 번 뜨면 일평생 눈이 보살 백내장 뇌장도 안 걸리고야. 눈 침침할 때 거기 한번 떼어봐. 이런 걸 안 해줘요, 한약방에서도. 이건 다 조선시대 때 비법이야. 나는 그렇게 옛날에 뜸을 떠가고 평생 눈이 보살님 깨알 같은 것이 다 보고 보살님, 눈이 엄청 밝어. 나는 침침하지 않아. 한 번만 딱 뜨면 백신 맞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눈꼬리 있잖아. 눈꼬리에서 귀 있는 데로 내는 거.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힘줄이 있다고. 여기 이렇게도 관자가 있어. 봐봐, 한번 봐봐 보세요. 눈에서 귀 있는 데로 가면 이렇게 가운데 속 퍼진 관자라고 있어요. 관자 쏙 파졌어. 거기가 핵심이야. 거기다 딱 2번만 떠. 눈이 밝아지는 거냐. 안경은 치료가 아니야. 자꾸 도수만 높이는 거지. 백내장, 녹내장이 뭐야? 보살님 다 균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혈관 속에 눈으로 가는 뇌신경. 근데 이 안과 의사들은 보살님 큰일 난다고. 그래서 한약하고 양약이 다른 거예요, 보살님. 그 2방에 끝난다니까요. 평생 이런 걸 안 가르쳐 줘요, 보살님. 다 조선시대 때 천년을 두고 내려온 스님들의 비법이야. 그다음 배에다 배꼽 있는 데서 보살님, 배꼽 있는 데서 5cm가 하단이야. 단전, 하단전. 거기다가 보살 뜸을 한 번만 딱 뜨면 평생 보살님 속병이 안 생기고 오줌이 줄줄 나오고, 오줌이 보살 잘 나오고, 무슨 보살 기능이, 방광 기능이 엄청 좋아지는 거야. 평생. 여자고 남자고 똑같아, 보살님. 배꼽 밑에서 세치면 10cm야, 10cm. 배꼽 밑에 손으로 한 마디 정도 밑에다 딱 뜨면,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잖아, 보살님.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 냄새 난다라고. 한의원에서도 안 해요, 보살님. 그렇죠? 아니, 한의학과 나오는 한의사들이 뭘 하러 그냥 교본 보고 6년간 배우는 거지. 조선시대도 비법은 스님들이 하는 건데, 그 비법은 내가 제일 많이 알아, 보살님. 내가 옛날에 고승들, 큰 스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 경어 만공으로 내려는 원담 스님이 이렇게 그분들한테 다 질문하고 배웠지. 옛날 큰 스님들 구전으로 배운 걸. 나까지 그건 알고 있어, 보살님. 내가 나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난 남한테 얘기 안 해. 내가 뜸 놓은 사람들, 한의사다인데 내가 배 깔고 남의 그런 건 해줄 사람이요? 말도 안 되지. 내가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러니까 건강해야 건강을 지키는 거야. 아플 때는 이미 늦어. 아프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라고. 그래서 옛날 천년을 두고 온 비법이 따라서 1뜸, 이침, 삼약, 뜸이 최고야. 뜸이 백혈구를 들게 보여. 쌈을 붙이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뜸을 가비고 못 고치는 병이 없어, 보살님. 안 한다니까. 이제 좁쌀뜸 한여서 안 해요. 손님들한테 손해배상 들어온다고, 흉터 생기고, 분쟁 생긴다고, 못 고치는 병이 없어, 보살님. 기부수에다가 뼈 부러진 것도 뜸으로 보살님 몇 번 하면 뼈가 딱 붙어. 그냥 기부스를 석 달 해야 될 걸 갖다 보살님
뜸 몇 번만 딱 뜨면 딱 붙어 뼈가. 못 고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걸 누가 일러줄 거야? 안 일러주지. 지금 보세요. 이 의학이 뜸이나 침이나 이런 의학이 제일 잘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게 북한이야. 북한은 전통의학이라 해서 양의학도 하지만 전통의학을 지키고 있는 거야. 쟤들은. 우리나라는 다 없어졌어 보살님. 쟤들 서양의학도 하지, MRI도 찍고 다 하지. 그러나 뜸이나 침은 침대로, 또 우리나라 그 민속, 그 다음에 고유 풍속 이런 거 보세요. 다 쟤들 그 보존하고 있어. 책이 나온 게 있어 보세요. 그런 거 보면 다 나온 거 내가 알지. 그러니까 뜸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 뜸에 연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연기 나고 그거 소용없어 보세요. 거는 흉터 좀 생기면 어때 보세요. 조그만 건데 그 좁쌀뜸. 큰 뜸은 아니야 보세요. 그러면 뭐 간접뜸 그런 소용도 없어 보세요. 부항 같은 것도 보살님 한 번은 돼. 자꾸 하면 그게 보살님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야. 그 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살님. 그래서 그런 거를 몸을 갖다 잘 막아야 되는데 몸 안에 오장육부 안에 여러분들이 몸뚱아리가 있잖아. 그러면 오장육부, 몸 안에 오장육부가 우리 유식에서는 무엇을 뭐냐면 부진근이라 그래. 부진근. 따라하세요. 부진근, 오장육부.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이제 병을 만드는 거거든. 에너지가 딸리면 죽는 거야, 보살님. 에너지가 모자랄 때 병이 생기는 거야. 그 에너지를 기라는 거야. 기를 갖다 승의근이라 그래. 따라하세요. 기를 승의근이라 한다. 에너지가 딸리면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에서 돌아가는 에너지, 콩팥에서 돌아가는 에너지, 폐에서 돌아가는 에너지, 똥에서 노는 에너지가 딸리면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보살님. 오줌 줄기가 그건 소변을 보는 힘이 딸린 거야, 에너지가. 그래서 이 한의학이라는 것은 온몸의 에너지를 갖다가 보충을 시켜서 보약을 먹던 침을 맞던 뜸을 넣던 몸 전체를 오랫동안 치료하는 것은 한의학이야. 한의학이란 건 보살님 세균이 붙지 못하게 내쫓는 역할을 해. 뜨겁게 해서 내쫓고 차게 해서 내쫓고 때에 따라 붓고 이런 건 차게 하잖아 보살이. 그래야 부기가 빠지지 가라앉잖아. 한의학이란 그런 거야 보살님. 그래서 한의학을 좀 연구를 해보면은 그 신선도거든요 보살님. 한약은 원래 약값이 비싸. 황제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사 중국에서 황제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몇 명의 그 명의들이 모이냐면 황제 주변에 80명이 모여요. 80명. 침 담당, 뜸 담당, 그다음에 맥 담당, 그냥 해열 담당, 약 담당. 한 사람 오지 80명이 덤벼들었어 보살님. 그래도 결국은 황제도 죽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개발돼 갖고 신선들의 불로초, 신선사상 이런 게 도교사상에서 나오거든요. 그 도교사상에서 황제한테 약을 약철케 갖고 다려주고 하던 것이 오늘날 한약방이 되고 한의원이 되고 한의학과가 나온 거야 보살님. 그래서 한약은 비싼 거야. 한 번 지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왜? 한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덤비들어 여러 약재가 들어가니까 재료값이 알지만 서양의학이야 보살님 그냥 뚝딱뚝딱 만들면 끝나는 거지.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데 아스피린이 뭐고 다 찍어내지 뭐. 해열제 뭐 이런 거 다 찍어내잖아. 그 성분을 넣어갖고. 그래서 양약이 잘 듣는 게 있고 한약이 잘 듣는 게 있어. 그러면 한약도 먹고 양약도 먹는 사람은 약들끼리 충돌할 수 있으니까 4시간 간격을 둬야 돼. 4시간. 꼭 가급적이면 하나만 먹어야 되고. 그 보약 계통은 보살님 한약이 잘 들어. 양약에선 보약이 없어 보살님. 양약은 치료지. 그 몸 건강을 하러 참선을 하는 거야. 아픈다면 소용없어. 이익을 따지라 그랬잖아 보살님. 한약방이 이긴지?
양약이 이익인지, 수술하는 게 이익인지, 수술하는 게 어지간한 건 다 수술하라래 보살님. 판단은 자기가 내리는 거야. 수술했다 낫는 것도 아니야 보살님. 안 할 수 있어 안 한 데까지 못해야 돼. 근데 병원 가면 무조건 수술이야. 그래야 수가가 오르니까, 매상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유지가 되지. 그 한약방에서도 마찬가지야. 뜸 조금 떠줘갖고 얼마를 받겠어 보살님.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무슨 약이나 자주 오는 것도 싫어해요 보살님. 택배로 온라인 넣고 받아 먹는 걸 좋아해. 먹으면 약은 오줌 넣고 똥 싸고 나면 별로 끝이요. 뜸은 보살님 뭐냐면 백혈구가 그 혈관 속 혈액이 안전하게 없잖아. 거기다 뜨겁게 딱 불을 지져 그 쑥을 넣고선 딱 그냥 그 향 같은 거로 불을 피워갖고 딱 대갖고 따끔할 때 혈관 속에 있는 백혈구가 백혈구가 보살님 균들하고 싸우는 거야. 전투하는 거야 보살님. 막 전투해서 죽으면 백혈구도 죽고 보살님 누가 죽겠어? 백혈만 죽어? 백혈구도 죽지만 균도 죽어. 같이 죽으면 그게 고름이 되는 거야 보살님. 죽은 그 시체를 지네 동료들이 보살님 에너지를 갖다가 피부 속으로 뚫고 자기네들 통로로 갖다가 보낸다. 그러면 그게 뚫고 올라오면 그게 고름이 온도가 안 맞고 딱지가 되는 거야. 그 고름부터 나온 다음에 딱지가 되는 거야. 그 딱지가 자꾸 생겨서 떨어질수록 속 안에 하수도 녹강 속에 청소해 주는 것처럼 딱지가 생기는 건 낫는 거야 보세요. 그 부분이 자꾸만 빠져나오면 이치가 그런 거예요 보살님. 그 백혈구는 전투하는 거예요 보살님. 그 적혈구는 뭐냐? 적혈구는 백혈구한테 식량을 대준 거야. 산소를 공급해주고 먹는 에너지를 공급해준 거야. 슬쩍 와서. 그러니까 적혈구는 불굴적자, 붉은 핏돌이라고 그러고, 백혈구는 흰핏돌, 하얀 거. 그 현미경으로 나와 보살님. 모세 혈관 속에 다 들었어 우리가. 고개 맥히고 백혈구자 적으면 적들한테 당하면은 뭐 병이 크게 되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백혈구자 늘리려면 잘 먹고 잘 자면서 뜸을 뜨면 걔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큼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보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왜 뜸은 한 번만 뜨면 돼 보살님. 자주 뜨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크게 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게 뜨면 균들이 뜨거우니까 백혈구고 세균이니까 뜨거우니까 갑자기 온도가 상승하니까 더우니까 우리가 뜨거운 데를 손을 띄잖아. 그 다음에 사우나 가면 금방 나오잖아 뜨거운 것처럼. 이 피부 속에 있는 그 세균들이 고분이 갑자기 열을 가해서 뜨거워지게 되면은 백혈구도 그냥 도망가고 세균도 도망가. 그 백혈구도 왔다 갔다 도망가다 보면 자기 배고파 보살님. 그러면 세균을 잡아먹는 거야 보살님. 세균은 덤벼들었다가 뜨거우니까 왔다 갔다 보니까 기운이 빠졌고 균들끼리 잡아먹는 거야 보살님. 그래 하루 한 번 잡아먹으면 이제 영양분에서 안 잡아먹어. 더 떠야 두 번 떠봐야 아침에 뜨고 전혀 소용없어. 균이 균을 잡아먹는 거야. 운동을 했기 때문에 배고파서. 그 싸우다가 또 죽은 균들은 지네들끼리도 조직이 있어갖고 보살님 피부 바깥으로 올려본다고. 그러면 뜸떴던 부위가 고름이 나오는 거야. 고름이 나오는 건 병이 치료가 되고 있는 과정이야. 계속 고름이 나오면 그 고름이 바깥에서 온도로 그걸 만나게 되면 바람을 만나게 되면 딱지가 되는 거야. 보세요. 고름이 딱지. 그래서 딱지가 자꾸 만들어서 떨어질 때마다 건강은 좋아지고 부항 이런 건 소용없어 보살님. 그때뿐이야. 그때뿐이라니까요. 죽은 피라 그래도 그때뿐이야. 그 담당자끼리 실무자끼리 전투를 벌여야지 보살님. 전쟁이 나면은 아무리 핵이 터지고 아무리 뭐 미사일로 폭격을 해도 땅속에 숨어 있다가 적들이 나오잖아. 땅굴 속에. 그럼 똑같은 거야 보살님. 오래 버티면 방법이 없어 보살님.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내야지. 그 피 속에 있는 그 균들을 자꾸 내보내는 게 중요한. 그게 뜸이라고. 약은 먹고 얘들이 싹 숨으면 끝이야. 침은 뭐냐? 기를 돌려주는 거야. 혀를 돌려주는 거야. 키는 기. 한쪽은 에너지가 강하고 한쪽은 저거 물꼬를 터주는 것처럼 뽀르르 기를 통하게 해주는 거야.
쌈을 붙이는 건 뜸. 그래서 1뜸, 2침, 3약이라는 거예요, 보살님. 약은 먹고 오줌 누고 똥 싸고 그거 끝난 거야. 그래서 걔들이 납작 엎드려서 숨어 있으면 어떡할 거야. 한 번 정도 몰라도 또 들어오는구나 하면. 그 약은 한약이든 양약이든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져. 그 유식이라는 건 보살님 건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식은 일식서부터 다시 요점 정해 드릴게. 눈이 제일 중요해요, 보살님. 눈. 그래서 눈에 에너지를 주는 것이 손바닥을 비비고 뜬까지 못하면 손을 자꾸 눈에다가 더운 기운을 넣어줘. 이렇게 눈 아래다가. 그럼 시력이 좋아져. 봐봐. 참선하고 봐. 이렇게 손을 비벼갖고 열이 나. 그 눈을 만져줘요. 눈을. 얼굴을. 아예 학교 다닐 때 보살님 옛날에 난로불 피기 전에 옛날에 선생님이 추울 때 꼭 손바닥 비비려갖고 하라 그러잖아. 그럼 몸이 뜨끈뜨끈해져. 열이 나니까. 또 여름이 있으면 사람의 그 36도 5분에 오부에 열이 있기 때문에 여름이 있으면 그래도 훈기가 돈다고. 그러니까 눈을 갖다 비벼주거나. 그 더운 데서 병이 없어, 보살님. 찬 데서 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은 36도 5부에서 저체열적으로 등산 가서 낙오되거나 물속에 들어가면 22도에서 죽습니다. 0도에서 죽는 게 아니야. 22도만 되면 더 이상 세균들이 버티지 못하고 혈액순환을 못 시키기 때문에 22도에서 죽어요. 영하에서 죽는 게 아니야. 벌써 몸이 자기 체온이 36도에서 22도가 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저혈압이 무서운 건 혈압이 약하면 뇌까지 못 보내기 때문에 보살님 쓰러지는 거야, 보살님. 저혈당, 저혈압. 고혈압은 뇌를 치고 가 갑자기 피가. 그 고혈압이 된 거야. 그 저혈압, 고혈압, 그 혈압부터 되잖아. 그 몸 바란스를 맞추려면 참선이야. 그래서 눈이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가 귀가 중요하던 거. 그 텔레비 같은 거 볼 때도 귀로 가급적 듣지 마. 장님들 저 귀머거리도 있는 것처럼 자막으로만 봐도 이해가 되고 하면 자막으로만 봐. 그냥 눈으로만 봐도 될 것 같으면 그냥 눈으로만 봐. 눈도 귀도 필요 없다 하면 누워서 그냥 편하게 그냥 들어. 뉴스 같은 것도 꼭 눈으로 화면 봐야 뻔한 거 아니야. 꼭 중요하다 할 땐 벌떡 일어나 눈으로 보더라도 에너지를 아껴라 이거요. 따라하세요.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살님. 에너지를 많이 쓴 부분이 고장이 나는 거야.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안이비설신이 첫 번째는 눈, 두 번째는 귀, 세 번째는 코, 냄새 맡고 이런 역할 하잖아. 호흡도 하고. 호흡한다고 일부러 할 것도 아니야. 자연스러운 게 낫지. 일부러 뭐 복식호흡, 단식호흡은 다 까봐야 자연스럽지 못하는데 오래 못 간다고. 호흡이 밥 먹여줘, 보살님. 어떤 사람 호흡이 좋거니 10년, 20년 소용이 없네. 마음을 찾고 마음을 닦아야지. 육체는 한계가 있는 거야, 보살님. 무슨 별거 아니야, 보살님. 그 신선들도 호흡 신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도인수라 해서 호흡만 하는데 백날을 해봐, 보살님. 영양이 부족하게 잘 먹어야 돼, 잘 자야 되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따라하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호흡할 때 코로 하라는 게, 코로 하면은 보살님 필터 걸는 것처럼 코털이 해갖고 나쁜 균을 걸었는데,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갑자기 나쁜 균들이, 공중파 균들을 또 이게 입속으로 해서 폐까지 순식간에 들어오니까 입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살님.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공중파 균들이 코는 싫다가 걸러준다니까요. 코털을 깎으면 안 돼. 코털 자른 사람이 감기가 많이 걸린 거예요. 코감기 이런 게 다 조물주가 필요해서 만든 거야. 귓밥도 필요한 거야, 보살님. 너무 답답할 때 파내지만 그게 바이러스를 못 들어오게 막는, 그게 말하자면 걔들한테는 독약이야, 독약. 균들한테는 귓밥이 너무 답답하더라도 다 필요해서 있는 거야. 다 방어선이라고, 진지. 그리고 이빨도 보살님 너무 과다하게 닦을 거 없어. 아침에 먹은 게 없는데 무슨 이를 닦고 보리차 물래 헹구기만 끝나지. 생각해봐. 밤에 잘 때도 헹구고
아침부터 헹굼 끝난 거 진하게 해갖고 아니 먹은 게 무슨 이빨을 닦고 치약은 다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먹고 나서 닦는 거지. 자, 봐봐 이치에 맞나.